네, 안녕하세요. 한글서예가 정광욱입니다. 서예를 하신 아버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붓을 잡았고 갈래 이만진 선생님과 늘샘 건어실 선생님으로부터 서예를 배웠습니다. 현재는 춘천 역사 인물과 춘천 산하의 글 위주로 한글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가, 다산 정약용, 진락공 이자연 선생님들이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춘천의 정서,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따는 콩밭은 1935년 개벽에 발표된 코믹한 단편소설로 당시 궁핍한 농촌의 현실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가난한 소작인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심청은 김유정 작가의 첫 번째 단편소설로 여기서 심청이란 심술맞은 마음보를 뜻합니다. 소설 심청은 1932년 탈고했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1936년 중앙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 매월당 김시습은 개유정난 이후 정계를 떠나 전국을 방랑하다가 춘천에 이릅니다. 그의 시 우두원에는 춘천 우두벌판의 정취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문인인 진락공 이자효는 권력에 집착하던 집안과 아내와의 사별에 충격받아 높은 벼슬자리도 버리고 춘천 청평산에 은거했습니다. 춘천시 북산면과 화천군 간동면에 걸쳐있는 오봉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생애 2번 북한강을 따라 춘천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군구곡을 유람하며 자연을 노래한 시는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산행일기에 기록돼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군구곡은 강원도 기념물 제63호로 굽이치는 계곡물과 신비로운 기암괴석이 무척 아름다운 지형입니다. 앞서 고군 김수중이 이름 붙인 이곳에 다산 정약용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춘천과 서울을 오갈 때 석파령을 넘어 다녔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막시에는 옛 교통로가 눈앞에 그려지듯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락각은 청평산 입구의 험한 협곡 지형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02년 기락각에서 두보의 시 석괴각의 운자를 써 화답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문충공 조인영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이조판서, 훈련대장, 영의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풍양조씨 세도가의 인물입니다. 소양정에서 춘천을 둘러보던 그는 현재 신보급 진해리에 잠들어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문희공 박항은 춘천 박씨의 시조입니다. 그는 몽고군이 춘천을 함락시킬 때 아버지를 잃었고 공직생활하는 동안 수차례 원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박항은 문장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부지런해 많은 치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청탁하는 자들이 문전을 메웠지만 그 패단을 없앨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추롱 이주는 영어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성품이 매우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번화한 세상을 등지고 춘천 고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많은 한묵을 남겼습니다. 사탄천은 화천군 산해면에서 춘천시 서면으로 흘러 북한강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현재 산해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고군구곡에 위치한 물줄기가 바로 사탄천입니다. 상촌 신음은 조선 중기의 문인 정치가로 1616년 임목대비 폐비 사건으로 춘천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사후 춘천의 도포서원에 제향된 그는 방대한 분량의 문집인 상촌집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암 유인석,
습제 이송은 청호 차상차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여 항일의병 투쟁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글이 좋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윤희순 의병장은 유홍석 의병장의 며느리로 수많은 의병가를 지어 춘천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여성들의 의병 활동을 앞장서 이끌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의암 류인석 의병장은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출생한 고흥류씨 집안의 유학자입니다. 연해주의 목화초는 의병 활동을 위해 망명하였으며 중국 관전현 방취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일찍부터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조나영의 사상에 심취했던 그는 항상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학자였으며 큰 산처럼 흔들림 없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병 항쟁에 뛰어든 그는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자 연해주의 한인 민족운동가들을 모아 13도의군을 조직하고 일제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기차 여행의 명소로 알려진 강촌에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춘천 의병의 요람인 남산면 가정리에 닿습니다. 강촌을 지나칠 때마다 항일 의병들의 애국심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습제 이소옥 역시 춘천의 의병장으로 강촌이라 불리는 춘천시 남면에서 태어나 류인석 의병장과 평생의 궤적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 추앙받았던 그는 총 12책 56권의 문집인 습제집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뛰어난 문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덕과 의를 쌓으며 문장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습제 선생. 그의 문장력은 항일투쟁 때 격선팔도라는 경문에서 전국 각지의 의병들을 일으키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학문을 중히 여겼습니다. 습제 이소웅 의병장은 중국에서 79세 일기로 타계했지만 강촌 곳곳에서 그의 공적비와 시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호 차상찬 선생은 춘천시 송암동에서 태어난 일제감정기 시절의 시인이자 언론인입니다. 그는 1920년 최초의 종합잡지인 개벽을 창간해 항일운동을 이끌었으며 김유정, 현진건, 김소월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심승적 장군은 고려 개국의 공신이고 한백록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외적을 무찌르신 분입니다. 충문과 생애 업적을 써 보았습니다. 장절공 신승겸 장군은 고려의 개국 공신으로 당시 광해주 즉 춘천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조 왕권을 구하고 전사한 그의 묘소는 춘천시 서면 방동리에 위치했습니다. 신승겸 장군의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백록 장군도 잠들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충신인 충장공 한백록 장군은 춘천 서면 당산리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옥포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그는 임진왜란 첫 해전의 승리를 이끈 주역입니다. 지금도 후손들은 한백록 장군이 전사한 날 그의 충절을 기리며 선양하고 있습니다. 충장공 한백록 장군의 곁에는 노비 득종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미조황 전투에서 한백록 장군이 전사하자 노비 득종은 경남 남해에서 춘천 서면까지 장군의 시신을 지게로 운구해와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우정 김경직은 광해군의 난정에 실망해 관직에서 물러나 춘천 우두촌에 은거했습니다. 그는 우두촌에서도 개추곡사에 유배 중이던 신음과 교유하며 항상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춘천 박씨 부인은 유학자 태계 이영 선생을 키운 춘천의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저 역시 아들을 키운 어머니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모자에 글을 써 보았습니다. 춘천 박씨 부인은 퇴계 이황의 어머니로 32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육남일녀를 혼자 힘으로 장성시켜 성혼에 이르게 했으며 퇴계 이황과 같은 대현을 길러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퇴계 선생은 학문을 성취하는 데에 어머니에게 얻은 바가 많다고 퇴계 연보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중에도 학비를 내어 자식들을 취학시키고 매양 훈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퇴계 이황의 외가고 오린 춘천에는 곳곳에서 퇴계 선생의 전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소양강을 바라보며 지은 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가는 관객을, 관객은 예술가를 그리워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우울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통이 간절할수록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소통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온택트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비대면 공연과 전시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비대면 공연과 전시는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한정된 좌석수의 제약을 받는 단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서예도 전시 공간을 온라인으로 옮겨 온 세상, 온 방에 계신 관객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온방사우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문방사우이자 여러분 각자의 방, 즉 온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뜻합니다. 서예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따릅니다. 서체를 감상하는 즐거움, 문구의 내용을 음미하는 즐거움, 문구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즐거움. 목향 정광옥 서예가의 작품을 통해 세 가지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